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PPI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AI 버블론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증시의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 정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조정은 한 5에서 한 6% 정도의 어떤 조정이 예상이 되고 그 S&P 500이 최근에 고점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6,100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조정의 어떤 여지들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AI 버블론, 그다음에 PPI, 금리나 기대가 조금 약해진 거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뉴스들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뉴스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예. 이제 4월 저점 이후에 S&P 500이 한 30% 정도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예. 과거에도 보면은 2010년도 이후에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30%에서 4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오르는 건 어렵고 중간에 조정은 어쨌든 찾아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30%대가 약간 허들이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9%, 10% 정도 주가가 좀 올랐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그동안 뜨거웠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한 13% 정도 평균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1970년대부터 해서 지난 3, 40년대를 보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한 7에서 8%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 정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특히 바닥에서 30% 올랐다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미국 주식시장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은 꽤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들이 많이 보는 밸류에이션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도 사실 이제 지금 이제 22배 중반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 더 높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러려면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확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관세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빨리 인하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확실히 더 좋아지기도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주가가 약간 좀 쉬어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런 5, 6% 정도 되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에서 한 6% 정도 되는 이게 좀 짧고 이런 그 조정은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4번 정도는 아니고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나타나는 조정이고 근데 이제 10% 이상 정도가 되는 조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한 15%가 넘는 조정은 보통 한 3, 4년에 한 번. 그리고 20%가 넘는 큰 조정은 한 5에서 6년 이렇게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5%, 6% 되는 조정은 늘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좀 짧은 조정으로 끝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직까지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쨌든 지난 2분기의 실적 결과를 보면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주 심각한 조정, 10%에서 20% 되는 조정을 예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좀 AI 버블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주가가 조금 비싼 건 맞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버블에 대한 걱정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P 500이 한 5, 6% 정도 되는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 봐도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내년 초에 막 주가가 세게 조정을 받기보다는 여름 정도에 조금 쉬었다가 트럼프 조금, 입장에선 차라리 그게 네. 더 낫겠네요. 예, 지금의 약간의 어떤 시간 조정 뭐 내지는 기간 예. 조정을 거치면서 조금 쉬었다 올라가는 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여름의 어떤 주가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이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 5% 정도 추가 조정이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죠? 언제까지 조정이 이어질까요? 보통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예. 짧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길면은 한 6주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뭐 9월 FOMC 회의 네. 전 정도까지일 네. 걸까요? 딱 그 9월 FOMC가 지금 약간 그 애매하잖아요. 예. 뭐 매파적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비둘기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9월 FOMC 전후까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게 되면 9월 말 10월부터는 다시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가 바로 인텔의 국유화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뭐 인텔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지금 대상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는 이게 정말 본격화되게 되면은 예. 미국의 이 반도체 산업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텔의 이 국유화 논란이 된 걸 보면은 좀 웃긴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리프탄 인텔 CEO에 대해서 나가라 막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었죠. 얘기를 했더니 또 인텔 CEO랑 회담한 이후에 갑자기 또 방향이 완전히 또 반전이 되어서 막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그 대가로 이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이 논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정부가 민간 기업의 그 주식을 보유를 한 게 뭐 없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제 미국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뭐 AIG 같은 보험사들, 그다음에 이제 GM과 같은 자동차 업체들의 지분을 정부가 잠깐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팔긴 했습니다만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기가 너무 나쁘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줄도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긴급 어떤 그 제안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그때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인텔의 상황만 보면은 좀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인텔이 주가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사실 인텔이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3년 동안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정부가 한 8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인텔은 파운드리 쪽에서 여전히 좀 적자고 엄청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삼성전자랑 똑같죠. 그렇네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이 반도체와 같은 이 중요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면서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인텔을 지원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기업들한테 외부에서 그 반도체 만들지 말고 인텔을 사용해 라고 하면은 아마도 일정 부분은 뭐 인텔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거를 정말 그 기술의 어떤 쪽에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까지 미국 기업들이 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채산성이 안 나올 것 같고 수율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이거를 끝까지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고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고유의 경쟁력도 약간 훼손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좀 이런 안보와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간에 약간의 어떤 상쇄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인텔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인텔이 정말 경쟁력이 아주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확실히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인텔 같은 기업들에게는 뭐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러 방면으로 지금 자신의 어떤 뭐 뜻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연준에 대한 옥죄기가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쿡 연준 이사에 대한 사임 압박도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압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뭐 말 나온 거는 뭐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데 예. 약간 허위 문서를 냈다라는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빼고 이제 주변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했던 예. 많은 이제 연준 인사들을 다 빼고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라고 압박을 계속 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경기가 아닙니다. 미국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예. 관세에 대한 압박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경기가 엄청 나쁘거나 침체가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의 압박은 정부의 재정,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다음에 많은 선진국들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재미있는 게 바로 영국의 국채 금리인데요. 네. 최근에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6%입니다. 어. 미국이 4.9%, 5%, 네. 뭐 5% 넘어서 좀 최근에 약간 화두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5년의 최고치거든요. 근데 독일의 3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예. 3%인데 2011년 이후,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선진국들의 정부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렇네요. 그 밑보다는 그동안 코로나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부채 부담이 엄청 늘어났던 이런 부담이 드디어 지금 이제 10년, 15년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단기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오늘과 이번 주에도 보면은 예. 계속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듯 하는데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PPI가 높아서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내재적으로는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장기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약간은 좀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기가 나빠져도 금리가 내려가기가 되게 쉽지 않아졌다. 즉 재정 정책을 정부가 원하는 만큼 쓰기가 굉장히 좀 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대안으로서 금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금 쪽이요. 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지금 시장 전망을 보면은 금리 동결 그리고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무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번에는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결을 하되 약간 비둘기파적인 멘트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여지를 주는 쪽으로 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한국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8월에도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뭐 카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향방 그다음에 가계 대출의 어떤 안정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동결을 하되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남겨둠으로써 10월 달, 11월 달에 어떤 여지들을 남겨두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여름에 주식시장이 조금 쉬고 오히려 이제 10월 달, 11월 그러니까 즉 4분기를 앞두고 주식시장으로 오히려 좀 더 자금이 좀 더 가게 하는 쪽으로 예. 그 금융시장의 어떤 모습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금리 인하는 몇 차례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연말까지 적어도 한두 번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그래서 4분기에는 그래도 뭐 증시가 조금 더 기지개를 펼 수 있다. 이렇게 맞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 상무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